돈이 모이는 곳, 시장에 관심이 모이는 곳, 머닝 전략, 그리고 관심 섹터까지.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이제 워시 쇼크로 글로벌 증시가 그죠? 급락을 했었고 오늘은 또 급반등이고요. 네. 외국계에서는 목표치를 계속 올리네요. 코스피 JP모건은 6,000에서 7,500으로 올렸는데 롤러코스터가 장난 아닙니다. 그전에는 뭐 하루에 100포인트씩 움직인다 그랬는데 어제 오늘은 하루에 뭐 200포인트씩 움직여요. 네. 네. 시장 흐름 좀 읽어주시고 전략 먼저 알려주십시오. 네, 그만큼 뭐 지수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는 절대 수치적으로는 옛날하고 비교하면 조금 쉽지 않은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ETF로 인한 증폭 효과가 1월 마지막 주에 강하게 유입이 되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춤함에 따라서 사실은 그로 인해서 기계적으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또 빠지는 수급이 만들어지면서 어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워시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게 시장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심각했다라면 오늘 미국의 3대 지수가 빠졌던 부분들을 뭐 회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 더 뭐 쉬거나 조정받거나 그랬을 텐데 일단 미국이 안정을 찾는 바람에 우리도 뭐 심리적인 안정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어제 장중에도 나스닥이 그렇게 급락했던 건 아니에요. 아니었죠. 1% 정도 네, 빠졌고 맞습니다. 뭐 2, 3% 급락이 아니었는데 네네. 우리 시장이 사실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그죠? 차익이 있었던 거죠. 차익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늘 요즘은 아침에 출발할 때 네. 코스닥 쪽에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도 금융 투자의 방향성을 잘 봐야 되는데 네. 어제는 장 출발할 때부터 금융 투자에서는 한 오래간만에 매도로 출발을 했고요. 한 3천억 정도 매도로 끝났는데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근데 오늘은 아침부터 일단 일부 매수로 이제 출발하다 보니 어제 반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러한 ETF의 유입과 유출에 따른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변동성은 좀 남아 있는 겁니까? 이제 완전히 다시 리스크온은 아니고 조금 조심하게 가면서 가야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오늘 어제 빠진 부분을 네. 회복하긴 했지만 사실은 오른 폭만 보면 꽤 많이 오른 거는 맞거든요. 단기간에. 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시장에서 인정할 수 있는, 즉 속도와 관련해서 피로감이 안 느껴질 정도의 네. 기간 조정 정도는 사실은 조금 보여도 저는 나쁘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미 돈이 이제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기만을 많은 분들이 바라시죠. 근데 속도의 조절은 약간씩 중간중간에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아무래도 일단 지명을 한 거지 확실하게 이제 뭐 의장으로 취임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의회 청문회 과정이 있는데 예. 거기에서 시장에서 약간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또 해소를 해주면 시장은 좀 약간 또 기간 조정 보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저는 상방은 그래도 여전히 아직은 1분기에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반등을 하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같은 시장 충격에 반도체도 안 빠지는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면서 시장 충격을 줬는데 오늘은 또 뭐 삼성전자가 7%, 하이닉스가 8%로 급등세를 옵니다. 역시 반도체의 주도주 지위는 확고한 건가요? 네, 빠질 때와 올라갈 때 이 반등의 탄력을 보면 네. 그 섹터와 그 종목이 이제 주도주 지위를 유지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물론 어제는 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와 함께 많이 빠졌었는데요. 반등 나올 때 어제 빠졌던 부분들을 커버하는 걸 보면 확실히 반도체 섹터는 시장의 주도주가 맞다라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지금 수급적으로 이렇게 기계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일부 뭐 강세를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펀더멘탈 쪽으로 봤을 때 실적이 가장 좋아지는 섹터를 우리가 포트에서 담는다면 조정 구간에서 반도체를 안 담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1개월이나 3개월 동안에 이제 업종별로 영업이익 포워드 기준으로 컨센서스가 가장 높게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 업종이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종목은 어제처럼 이제 좀 빠지는 구간에서는 일부 포트에는 좀 담아가야 되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주가가 이제 비싸냐 안 비싸냐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코스피가 한 5% 빠지면서 포워드 기준으로 PER이 9.4배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평균 대비해서도 약간 낮은 수준으로 시장은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연말 기준으로 벌어들인 이익 대비해서 아직 시가총이 그렇게 저는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공급이 얼마나 빨리 이제 이 수요에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단기적으로는 어제 우리 CXMT라든지 중국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랜드 공장이 생각보다 빨리 이제 가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약간 흔들렸다라는 부분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우리 메모리 쪽의 공급에는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면, 적어도 1분기 동안에는 이 반도체 주도 섹터의 움직임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시장 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릴 때는 반도체가 없으신 분들은 두 개의 종목을 중심으로 좀 담아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반도체 소부장 있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 소부장은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밸류가 상대적으로 좀 비싸진 종목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과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부담이 덜한 쪽은 이 대장주 큰 형님들이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그들 중심으로 저는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시장 전반적인 흐름과 주도주 가운데 주도주인 반도체 얘기했고요. 종목 보겠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다른 접근 방법을 추구하시는 우리 민재기 팀장님이 오늘 관심 증보합니다. 네, 오늘은 저는 여전히 에너지 쪽에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네. 조만간에 이벤트가 이제 실적 이벤트가 나올 수 있는 해외 주식 쪽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면,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투자하시는 기업 중에 하나가 미국의 블룸에너지라는 기업, 네, SOFC라는 연료전지 관련된 이 기업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기업을 지금 많이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온사이트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그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전도 필요하고 LNG 복합 화력 발전소도 필요하고 한데, 사실은 그들은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약점이 있죠. 근데 당장 AI 데이터 센터에 24시간 이제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기에는 너무 하세월이다. 그러면 뭘 가지고 지금 빨리 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그게 하나가 태양광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연료전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바로 데이터 센터 옆에 붙여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블룸에너지의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 500% 지금 상승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두 종목은 블룸에너지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블룸에너지의 이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5일 날 블룸에너지의 실적이 이제 발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우리 미국의 저장장치 기업인 샌디스크라는 회사 실적이 급등하고 있죠. 네. 아주 잘 나오고 급등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마찬가지의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5일 날 만약에 블룸에너지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아주 좋은 실적이 나온다라면 업황이 아주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블룸에너지 향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고객사를 두고 있는 우리 비나텍과 코세스라든지 이러한 기업들한테는 낙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자라는 게 오늘 제 이제 네.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분이 비나텍인데요. 맞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을 거고요. 네네. 슈퍼 커패시티 얘기도 들었는데 이 뭡니까 도대체? 네. 단어만 들어서 뭐에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용어만 들으면 조금 이제 네. 어려울 수 있는데, 데이터 센터는 정전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보통 우리 이런 방송국들도 정전이 일어나면 UPS라고 맞아요. 비상발전기를 네, 이제 돌리게 네. 됩니다. 잠깐 돌리는 건데요. 원래 이제 전원을 전력 공급이 원활하게 될 때까지 잠깐 이제 돌리는 부분인데, 데이터 센터에는 초 단위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전력의 수급의 불균형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슈퍼 카패시터라는 부분이 있고, 이 비나텍이 하고 있는 이 슈퍼 카패시터가 바로 연료전지 블룸에너지 향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앞으로 이 시장이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확장이 되면 이 비나텍의 매출의 한 80% 이상의 주력 사업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 캐파시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이 시장 자체가 2030년도까지 연평균 아주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맥켄지에서도 최소한 한 3배 정도의
데이터 센터 전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력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엔비디아의 과거의 호퍼에서 이제 블랙웰, 이제 루빈 쪽으로 가잖아요. 네. 루빈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은 이제 에너지 전력의 수요, 밀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중간중간 찰나의 스파이크를 대응하려면 이 슈퍼 캐패시터가 더 많이 이제 사용이 될 것이다라는 것도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나텍은 지금까지는요, 과거에 한 2, 3년 동안은 실적이 크게 좋은 건 없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이 커지면 본격적으로 투자해놓은 부분에 있어서 숫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턴어라운드 되는 대표적인 좀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좀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베라 루빈 쪽으로 가면 전압 자체가 이제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전류를 줄여서 발열을 잡아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있어서도 비나텍이 그런 역할들을 좀 같이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전방 시장이 이제 커지니까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베트남 지도 위에다가 제가 공장을 이렇게 3개를 그려놨습니다. 이게 AI로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2028년도 정도가 되면 베트남에서 인근 3개 공장을 하나로 통합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라는 게 이제 비나텍의 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능력이 한 5배 정도 늘어나면서 이 폭증하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수요를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이 비나텍의 앞으로의 성장률은 한 2, 3년 동안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설을 이제 하는군요. 근데 다들 뭐 업황이 워낙 좋은 쪽은 전력 쪽도 그렇고요. 뭐 라멘도 그렇고 다들 이제 증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격 전략을 좀 볼 텐데요. 비나텍이 지금 1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겠지만 원래 주신 자료에 거의 목표가하고 차이가 없어서 그죠. 오늘은 뭐 주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가격 전략 좀 잡아주십시오. 네, 사실은 뭐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제가 오늘 목표 주가를 설정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룸이 얼마 안 남아 보이는데 사실은 2월 5일 날 블룸에너지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업사이드는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도 공부를 하실 만한 그러한 구간이고, 다만 뭐 이러한 사업들이 약간 지연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감안해서 손절 가격은 반드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85,000원 정도의 손절 가격을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설정해드리고 2월 5일 날 블룸에너지의 실적 발표 같이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머닝 전략 섹터는 이제 블룸에너지라는 글로벌 미국 기업과 연동돼 있는 기업 비나텍을 살펴봤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한번 점검해야죠. 네, 코스피가 뭐 순간적으로 이제 5천선을 어제 하회했었는데요. 오늘 어제 거의 뭐 하락한 분을 다 돌립니다. 4.9%가 올랐어요. 5,193이고요. 코스닥은 3% 올라서 1,135. 수급이 이제 중요한 오늘 흐름입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거세다. 그 다음에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관 가운데 투신 쪽에 이제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인데요. 일단 외국인 기관 같이 오늘 순매수로 나오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투신이 아니라 금투죠. 이제 금투 쪽이 어제 매도가 많았는데요. 기관 매수 가운데 한 절반 정도 4천억 정도를 금투 쪽에서 오늘 또 커버리지를 해주고 있는 모양새이네요. 시장 공감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큰 장세인데요. 중심 잡으시고 오늘도 좋은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